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1월 17일 밥초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또 차트 매매 스킬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사면 내리고 매도하면 오른다?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 간단하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미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좋았어요. 뭐 TSMC도 좋았고, 뭐 파월 의장도 좋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죄송합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보합으로 다우지수나 마찬가지 사상 최고치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뭐 그냥 볼 게 없어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이 뭐 이렇게 계속 가고 있으니 또 유동성이 지금 막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략 후강 실패가 된 장세죠. 뭐 파월이 금리 인하를 망설기에 딱 깔아주고 TSMC가 실적까지 허실적이 더해져서 그냥 너무 좋은 시장이었는데 차익 실현이 나왔고 또 이제 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막 그죠. 여러분들 뭐 베네수엘라가 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그거를 점유를 했냐, 석유 기반 시설을 점유를 했냐. 결국은 여러분들 그냥 뭐 명분은 그거죠. 옛날에 우리가 투자했는데 우리나라 저기 기업들이 투자를 해,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뭐 어쩌고 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명분은 그렇죠. 근데 중국이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나 또 이란 쪽에서 이렇게 많이 저렴하게 원유를 수입을 했어요. 한마디로 일부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 위한 이게 원유가 이제 많이 못 들어가면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뒷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관에 지금 파월이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나쁘지 않죠. 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유동성 근데 이제 그 뭐야 저쪽에 이제 그 은행주들이 시티은행 뭐 이런데 은행주들이 이제 그 신용 카드 뭐자 이자 상한선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적이 조금 미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도 그랬지만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국내 증시든 미국 증시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잘 낼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한 2년입니다. 올해 포함해서 내년까지 저는 이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장을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파월은 고용이 둔화가 되면 언제든 더 내린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정책들이 금융주라든지 기술주에 산발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지금 또 그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시총이 지금 시총 22로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메모리 때문에요. 메모리가 지금 제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SK하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아주 큰 호재예요, 호재. 뭐 물량이 뭐 가격하고 물량이 없어가지고 동시에 오르는 구간이라 더 간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지금 거의 다 미국 관련주는 다 했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5천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 저기 월요일 날 상승 나오면은 그냥 5천 바로 찍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어떤 종목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만 올라가더라도 그냥 그 관련 지수를 우리가 끌어올리죠.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르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1등, 2등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이 오르니 어쩔 수가 있어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코스피 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두 종목만 끌어올려도 장난 아니에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정을 준다. 그러면 지수는 좀 많이 내려가겠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는 자, 아까 제가 이제 파월에 대한 금리 인하 얘기했죠. 금리 인하 이슈. 그리고 우리 그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방침을 또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코스닥 이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금리 인하 조건이 있어. 금리 인하는 그러면 물론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바이오 쪽에도 조금 호재 뉴스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닥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코스닥 아까 얘기했던 시가총액 상위주를 끌어올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코스닥의 20위까지 보면 한 12개 정도가 바이오예요, 바이오. 나머지는 뭐 이제 섞여 있고요. 뭐 배터리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가 올라간다. 바이오가 근데 시가총액 상위 주에 많이 포진돼 있다.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바이오 쪽을 보셔야죠. 그렇죠? 바이오가 최근에 막 그 JP 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끝났죠. 그때는 막 해가지고 셀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기회죠. 저는 일부러 약간 내린 게 아니냐. 조금만 해도 충분히. 왜? 뭐 기관이나 이런 것, 그쪽에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제 이제 딱 끝나고 나서부터 오후부터,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알테오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쵸? 이렇게 막 주구장창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예, 좋은 위치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증시,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국내 증시는 이제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계속 뭐, 코스피가 보면은, 계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물론 피로는 좀 할 거예요. 아마 5,000포인트를 찍으면 아마 조금은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막 로봇주가 막 끌어올렸죠, 시장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에서도 시장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야 될 게 뭐냐? 바이오하고 배터리 쪽을 좀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조금 근데 에코 쪽은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 지금 기관들은 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이렇게 끌어올려줬어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기관이나 저기 외국인은 다 매수를 했는데 예, 일단은 기관이 좀 이렇게 끌어올려줘서 예, 그래도 이렇게 코스피가 상당히 올라갔고요. 예, 코스닥이 약간 좀 주춤을 하죠, 여러분들. 코스닥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도 900 넘어가고 이제 960 넘어서 예, 이제는 1000도 충분히 넘어간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정도 수준 넘어갔으니까 예, 일단은 1000 여기서 한 번은 조금 버벅거리겠죠. 그렇지만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 예, 그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 약간 공격적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2.5%로. 예, 시장 예상대로 그냥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통방문이라고 그러죠. 통방문. 이게 통방문이 뭐냐면 금통위가 통화 정책 방향을 의결해 가지고 발표하는 문서를 통방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금리나 문구를 삭제를 했어요. 대신에 성장의 상방 리스크를 언급해가지고 약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모습, 매파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낮아졌어요. 내수 경기 회복 이게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 환율이라든지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가 저렴하니까 돈을 빼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이제 유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달러로 그러면은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게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또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또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다시. 예,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은 여러분 계속 추적을 하셔야 돼요. 환율은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된다. 예, 다시 또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추적하시면서 여러분 물론 나중에는 1,500도 넘어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증권사에서 이렇게 환전하는 것도 이렇게 돈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려고 환전하는 것도 제한을 걸고 막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인 뭐 저기 환율 때문에 그런 이유거든요. 자, 제가 좀 전에 미증시 얘기하면서 마이크론이 시총 20위에 진입했다. 예, 넷플릭스를 제치고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로봇 쪽에서도 포스코 DX 스마트 팩토리 상한가를 갖고 막 그랬죠. 레인보 로보틱스도 실적 어떤 수주 이런 기대감에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뭐 이제는 이제 로봇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는 어떤 AI 섹터를 이제는 그냥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AI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나 로봇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쪽, 그쵸? 자율주행, 또 이제 배터리 다 들어가. 왜냐면 배터리가 이제 로봇으로 들어가잖아요. 로봇으로. 그쵸? 예. 로봇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제 의료, 그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원전도 또 들어가고 우주 항공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섹터가 연결돼서 순환매가 돌 겁니다. 순환매. 예. 나중에 보세요. 이제 막 해놓고 우리가 예전에 2차전지 막 해서 막 올라왔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원전을 많이 이제 막 지어요. 원전.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또 기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다시 재생에너지 얘기할 거고요. 나중에 지금 말고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런 게 계속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돌고 돌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예. 자, 음,
제가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은 아주 길게 보시라고 했어요. 어제 이제 또 원전 쪽이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죠. 예, 뭐 BHI라든지 예,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고 어제는 뭐 우리 기술이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기술이 약 18% 정도 예, 상승을 했고요. 예, 뭐 종목이 어떻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렇게 우상향인 종목, 예, 월봉이 정별인 종목을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죠. 월봉부터 보는 습관, 숲이 제가 이렇게 주식을 비유를 막 자연이랑 뭐 우리 생활이랑 많이 비유하잖아요. 숲이 건강해야 여기에 있는 나무들도 이렇게 잘 자라지. 숲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안에 혼자 열심히 잘 자라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죽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봉이 좋은 놈을 보면 주봉, 일봉 다 가능해요. 자, 뭐 큐리옥스 보세요. 월봉이 아주 이쁘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5선 보세요. 5월선이 92,800원이에요. 그러면 일본 가가지고 92,800원에 선 하나 그어놔 보세요. 92,800원입니다. 예. 92,880원인데 자 이렇게 선 하나 그었어요. 어때요? 딱 거기까지 왔다가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일봉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월봉이 좋으면 예, 결국은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월봉이 5월선 이탈하면 다음 선까지 몸통으로 밀어버리면 제가 다음까지 보라고 그랬죠. 그쵸? 예. 자, 아까 봤던 우리 기술 한번 볼게요. 우리 기술. 자,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자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5월선을 이탈했죠. 몸통으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10월선까지 왔잖아요. 그쵸? 10월선. 그러면 10월선이 3794예요. 여기는 얼마였냐? 이렇게. 그쵸? 여기가 3794예요. 3794. 그럼 여기 가서 3794 선에 딱 찍어보세요. 3794. 3794 딱 해놔요. 저기 여기죠 여기. 예, 여기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월봉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월봉이 이쁘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자꾸 그런 매매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월봉이 이쁜 놈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질 겁니다. 확신해요 저는. 왜? 제가 완전 달라졌으니까. 예, 아시겠죠?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포스코 인터넷에 참여를 했죠. 예, 그러면서 뭐 자원 개발주 뭐 특히 이제 보려아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제 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뭐 좀만 더 저기 아까 마이크론 관련해 가지고 소부장 쪽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길래 제가 요거까지만 언급하고 오늘 이제 아까 강의 주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어, 마이크론이 이제 이렇게 급등 이제 뭐야 램 메모리가 많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또 이제 이렇게 메모리 품귀가 이렇게 나타나다 제가 이제 메모리 가격은 예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당분간은 예, 그렇게 뭐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부장 쪽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아마 월요일도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이제 소부장 쪽도 봐야죠. 왜냐? 메모리가 지금 쇼티지 상태인데 대응을 하려면 그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반도체 장비, 소재, 그렇죠? 이런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하고 엮여 있는 데를 조금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그렇죠?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관련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TC본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STI
HBM 공정에 쓰는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미반도체는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되는 자리였고 STI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자 월봉 볼게요. 월봉부터 봅니다. 월봉은 조금 조정을 주겠네요. 예, 월봉 보니까 그러면 조금 눌림을 줄 때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죠. 예, 역배열에서 나온다. 이게 지금 역배열이죠. 그렇죠? 역배열에서 상승한다 그러면 조정을 준다고 그랬죠. 조정을 줍니다. 알겠죠? 조정 줄 거예요. 그러면 변곡이 생긴다. 그때 들어가도 안 넣습니다. 예. 자, 아직은 배열이 정배열도 아니죠.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배열도 아니다. 그러면 조금 매매하시는데 약간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왼쪽에 저항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냐 후공 정도 조금 메모리 테스트하는 거나 후공 정도 좀 보셔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 쇼티지가 났으니까 검사를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그렇죠? 그러면 테크잉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 테스트 하는 데죠? 예. 이게 이제 그 테크잉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에 대한 기본 그 1위 기업이에요. 1위 기업. 그렇죠?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평선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정배열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지금 뭐 이평선은 정배열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만들어 놓긴 했으니까 이 종목도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발판 삼아서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I는 뭐 워낙에 좋으니까 이 종목은 이 DI는 그 차세대 고속 그 버닌 테스터를 공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 검사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뭐 신고가가 나왔네요. 그렇죠? 일단 이 종목도 좋은 위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도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가 좀 필요하겠죠. 뭐 소재라든지 소모품, 그쵸?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가면은 뭐 교체해야 되는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동률이 계속 늘어나면 이런 소모품도 많이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솔브레인, 그쵸? 솔브레인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한 번은 조정을 지금 줘야 되는 자리, 그쵸? 항상 역배열에서 한번 올라오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저번에 매매 스케일에서 그 다음에 TMC입니다. TMC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직 정배열이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변곡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셔도 충분하겠네요. 자,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고 아까 이제 동진 세미캠도 하나 있네요.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이 종목도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한 이 정도 돌파하면 신고가를 아마 갱신하면서 아주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자, 아까도 제가 이제 월봉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크잉도 마찬가지고, 역배열에서 올라온다. 이제 오늘 강의 주제에 왜 여러분들이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좀 파동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면 돼요. 파동의 원리를.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자, 여기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역배열이죠. 그렇죠?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파동이 나왔죠. 한번. 1파동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는 무조건 내려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파동. 근데 여러분들 이 파동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만 이해하셔도 이런 데서 사요. 나도 이렇게 이제 올라와.
근데 사니까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이씨 올라왔네. 다행이다. 그래서 매도를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파동이 배열이 정배열이 바뀌고 제가 정배열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역배열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하락한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뭐만 본다, 21선만 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파동의 원리를 이해를 해주면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더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질 않고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 샀으면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역배열에서 파동이 1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이 꼬리를 달면 내려와요, 여러분들.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면 돼요. 꼬리를 달면 매도하시고 다시 파동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게 원리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 소리를 안 하세요. 안 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의 원리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그 차근차근 제가 그래서 이런 매매 스킬을 지금 계속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역배열에서는 원래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싸다고 사놓으면 안 돼요. 쌍바닥 나와서 좋은데 이런 자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왔으면 이게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꼭 공식처럼 대입을 해가지고 애우고 매매를 하시면 그런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주제 같은 그런 매매를 안 하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이제 고점들 이런 것들 왼쪽만 제가 보라고 그랬죠. 왼쪽만 매물이 있나 없나만 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 올라가요. 매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줄이고 끌고 갑니다. 비중을 줄이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월봉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월봉도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역배열에서 내려왔으니까 조정 한번 줄 거다. 역배열에서 내려왔으니까 조정 한번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주봉도 동일합니다. 주봉도 여기 올라왔죠? 역배열에서 올라왔죠? 한번 조정 주죠?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매매도 쉽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 이제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 홍보 좀 하고 명절 선물 좀 이용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레드양도 있고요. 레드양도 선물로 여기 이제 선물 세트로 나가요. 선물 세트로 근데 3,000원만 추가하시면 이 가격에 3,000원만 추가하면 선물 세트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리스트 여기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외에도 제가 한 1,700개 정도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외에도 제가 이거 다 다니면서 소싱한 제품들이에요. 품질은 제가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우라든지 굴비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백화점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고요. 자, 굴비 제가 이번에 행사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요즘은 이제 굴비가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예전에 막 엽금으로 했었잖아요. 그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위생 때문에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비닐까지 다 손질돼 있어요. 그냥 물로 한번 세척해가지고 그냥 바로 구우시면 돼요. 이렇게 20미 이렇게 해가지고 63,000원입니다. 지금 75,000원 정도 되는데 판매가가 제가 회원님들한테 할인해가지고 공동구매로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해가지고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맛은 보장해.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해가지고 구매해서 먹어보고 최종 결정 내린 곳이 이곳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이 똑같은 상품인데 예, 여기에다 이 고추장 굴비 하나 얹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는 작년보다 1,000원 올렸어요. 79,000원이었는데 예, 1,000원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 부지포 가방은 원래 저기가 없어요. 예, 없는데 필요하면은 별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 비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한 이유도 있습니다. 선물하실 분들은 요청하셔가지고 이 부직포 가방이 비용이 3,000원입니다. 3,000원. 예, 그렇게 아시고 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또 다른 선물도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짧게 끝냈죠. 예, 그냥 역배열에서 일파동은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했던 얘기들. 예. 그래서 역배열에서 파동이 나왔다, 이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